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복 형제 이야기인데요. 먼저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과 많은 분들이 꾸준한 노력으로 남북관계에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2, 제3의 김대중 대통령이 속히 나와주시기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기 때문에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평론가님, 논란의 핵심을 좀 보면은 이제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 그리고 이제 동교동 사저 한 지금 다 합치면은 40억 원 정도 된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교동 사저가 30억 원이 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금 김홍걸 의원이 공직자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약 한 32억 5천만 원에 이게 등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라고 지금 이 사저를 등재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억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노벨 평화상 상금이에요. 상금이 10억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한 9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8억을 예금으로 해서 그 예금 수익을 이제 그 불우이웃을 돕거나 했는데 이것 역시 김홍걸 지금 의원이 인출해 갔다는 거예요. 그 꼬박꼬박 나오는 어떤 이자가 안 들어왔다. 김대중 기념 사업에서는 알고 봤더니 다 인출한 게 아니냐. 인출한 상황이 드러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가처분 소송을 서로 양쪽 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김 교수님 좀 여쭤볼게요. 이 두 형제가 워낙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재산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안 좋았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호 여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처죠. 차 여사의 어떤 이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래부터 좀 관계가 나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유언장 문제죠. 유언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들, 그러니까 동교동 사저하고 노벨상 이 부분들을 기념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쓰고 또 지자체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당을 한다면 나머지 것들을 3분의 1씩 나눠서 한다. 이렇게 지금 유언장은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공증을 안 한 것 같아요. 공증을 안 했는데 공증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전처의 소생과 나중에 계모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사망을 할 경우에는 부친이 사망할 경우는 이제 단절이 된다. 그러면 이제 김홍걸 의원이죠. 의원이 이제 유일한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이 재산들을 다 가져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아들들의 어떤 갈등, 재산 싸움,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호사도 유지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그리고 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기념 사업에 쓰는 그런 용도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전액을 다 놓고서, 이 삼형제가 합의하에, 김홍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돌아가셨지만, 삼형제가 다 같이 좀 협력하는 모습이 지금 국민들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 경우에 법적 효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언장이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유언장이나 5가지 형식이 있어요. 구수증서부터 해서 비밀증서까지 녹음증서까지 5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5개 형식 중에 하나의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본인의 자필증서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언장을 막 쓴다 그러면은 누구는 누구한테 주고 내용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주소, 주민등록번, 이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이 꼭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필에 쓰는 거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호 여사의 유언장이 어떤 형식으로 전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홍걸 씨 측에서 유언장은 무효야라고 이제 소송에서 과정에서 주장을 한 걸로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장 형식 중에 한 가지 형식을 채택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법에 있는 요건에 정확하게 갖춘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갖췄다면 김홍걸 의원 측에서 유언장은 무효라는 얘기는 형식상 무효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봐서 유언장 자체 효력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법적인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만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상 이호 여사는
그 김홍업 씨와는 친모가 아니니까 계모잖아요. 아니, 같은 가족으로 그러니까 계모잖아요. 묶여있는 거 그런데 친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는 그 법정 가족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친부인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상 계모인 이호 여사하고 김홍업 전 의원, 김홍일 전 의원과는 법적 관계가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언장이 만약에 이제 진짜 김홍걸 의원 주장대로 무효라고 하면 그러면 유일한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이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이 모든 법적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저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김홍걸 의원이 걸어놨다는 거거든요. 네. 마음대로 김홍걸 의원이 쓰지 못하게 내가 좀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걸어놨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걸어놓으려면 뭐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보니까 등기동거 사인 증여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김홍업,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진데 이렇게 되면 김홍업 전 의원 입장에서도 이호 여사의 유언장의 내용이 유언으로서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 그리고 우리 형인 전 김홍일 의원 쪽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준다는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증여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법적으로 사인 증여라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주장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그 주장이 이름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처분을 걸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정 싸움은 본안 소송 해봐야 하는 거지 지금 누가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삼형제가 같은 날 유언장에 날인을 했어도 이거는 효력이 그러니까 네. 유언장에 날인했으니까 삼형제와 어머니의 의사가 거기다 표시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유언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김홍걸 의원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자 유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장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둘째 아들인 김홍업 전 의원은 설사 그게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준다는 증여의 의사는 표시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증여의 의사라는 것이 돌아가시면 효력을 발생하게 한 거니까 사인 증여 아니냐.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이 김홍걸 의원의 그 유산으로 기념 사업을 이어갈지 뭐 고민하는 단계다 이러는 것 같은데 뭐 기념 사업이 혹시 또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유산이 어디로 간다. 이건 뭐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보는 이들이 지금 눈살을 찌푸리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김홍걸 의원은 내가 이 돈을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념 사업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념 사업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적으로 이 돈을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김대중 2호 기념 사업회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김홍업 전 의원이 이사로 있는 권노갑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대중 그럼 기념 사업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들들끼리 서로 기념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아버지와 관련돼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사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죠. 아니 기념 사업회를 아들들마다 다시 만들어서 다시 다 그렇게 한다. 이건 이 권노갑 이사장도 사실은 바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공방 이외에 그 뜻을 계승하겠다는 내가 더 뜻을 계승하고 있어. 이런 다툼은 사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찌됐든 눈살을 찌푸려하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교수님께도 한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 아니십니까? 그 또 관련된 노벨 평화상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이렇게 아들들 간의 어떤 재산 다툼 모양새가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특히나 여기에는 노벨 평화상 이제 상금으로 받은 8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지만 국민 전체가 받은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쓰느냐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잘 해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네, 지금까지 3명의 초선 의학이 나눠봤는데요. 방금 말씀 나눈 이 재산 갈등 소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들으면 탄식할 정말 씁쓸한 소식이었습니다.